서로를 끌어안을수록 단단해지는 안도. 서로의 외로움을 끌어안는 법. 제비 뽑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비 하나를 뽑아 조심스레 펼쳐봤더니 이럴 수가 꽝이었습니다. 나는 꽝손이구나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들이 크크 웃습니다. 알고 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꽝 하나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당점은 하나도 없고 전부 꽝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을 뽑아도 사실은 꽝이었는데 나 혼자 꽝을 뽑은 줄 알고 깜빡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 꽝뿐인 제비 뽑기가 우리 인생과 닮았습니다. 꽝을 힘들다라는 말로 바꾸었더니 더욱 비슷했습니다. 나 혼자 꽝을 뽑은 것처럼 나 혼자 힘든 줄 알았습니다. 남들은 다 수월하다라는 제비를 뽑았는데 나 혼자 지질이 운 없게도 힘들다라는 제비를 뽑은 줄 알았습니다. 왜 나만 이라는 생각에 나의 운명을 지독히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착각이었습니다. 수월하다는 많고 힘들다가 하나인 제비 뽑기가 아니라 각양각색의 힘들다가 가득한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야말로 꽝뿐인 제비 뽑기인 셈입니다. 나는 그저 여러 종류의 꽝 중 하나의 꽝을 뽑은 것뿐이었습니다. 각자 힘든 이유는 다 달랐지만 남들도 꽝을 손에 쥐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는 힘든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힘들다에서 외롭다가 되고 힘들다에서 억울하다가 됩니다. 우리가 정작 견디기 힘든 것은 힘듦보다 외로움이나 억울함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몹시 힘들다면 나만큼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보면 어떨까요? 나의 힘듦과 상대의 힘듦이 만나면 외로움과 억울함이 줄어들고 함께 벌서는 친구처럼 서로 마주보며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에게도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다.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하던 중에 형제자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살짝 취기가 올라와서일까요? 자신이 형제자매 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 둘 속내를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둘째나 막내라서 참 부럽다. 난 어렸을 때부터 맞이인 게 너무 싫었어. 집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책임감만 무겁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부모님은 내게만 엄격하고 동생한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 게다가 조언받고 싶어도 언니가 없어서 모든 걸 맨땅에 헤딩하듯 헤쳐나가야 했다니까. 마지의 하소연에 둘째인 친구가 말을 받았습니다. 내가 둘째의 비애를 알아? 뭘 할 때마다 언니랑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먼저 한 사람보다 더 잘하려면 보통 독해서는 안 된다고. 게다가 마지는 첫째라고 대접받지. 막내는 막내라고 귀여움받지. 둘째만 가운데 끼어서 찬밥 신세라니까. 언니랑 싸우면 언니한테 대든다. 동생이랑 싸우면 동생한테 양보 안 한다. 둘째가 얼마나 서러운데. 이에 질세라 막내인 친구가 끼어듭니다. 난 언니나 오빠가 새 옷 입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 옷은 양반이지 비싼 것도 뭐든지 언니 오빠만 사주고. 나는 그냥 있는 거 물려받아 쓰라는 식이라니까. 집안은 매번 언니 오빠 중심으로만 굴러가고. 나는 집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야. 그렇게 한참 동안 각자 겪은 비애를 털어놓았습니다. 듣다 보니 누구 하나 수월해 보이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첫째에게는 첫째의 비애가 있고 둘째에게는 둘째의 비애가 있고 막내에게는 막내의 비애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고만고만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표현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나름의 비애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겪어보지 않은 누군가의 비애에 진심으로 공감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더라도 누군가의 비애가 있음을 알아줄 수는 있습니다. 너의 비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너에게 비애가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은 상대에게 아픔이 없어 보일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비애가 있음을 알아주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나름의 비애가 있음을 깨달을 때 나의 비애에도 관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울컥하며 따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부러워하는 누군가의 인생에도 그 나름대로 비애가 있을지 모르고 그 누군가는 오히려 나의 인생을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나의 인생에 고마워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빵 한 조각으로 부자가 되는 법. 꾀재재한 차림의 한 노숙자가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피했습니다. 그때 길을 가던 한 여성이 노숙자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비닐봉지 한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노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자가 식어서 미안해요. 그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행동에 흠칫 놀랐지만 감동한 표정으로 피자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받을 거예요. 피자를 건넨 여성은 뉴욕을 여행하던 프랑스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던 노숙자는 놀랍게도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였습니다. 사실 그는 노숙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촬영 장비와 스태프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노숙자가 리차드 기어인지 몰랐고 그를 진짜 노숙자로 착각한 여성이 다가와 촬영하던 카메라에 찍힌 것입니다. 리차드 기어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혐오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오직 한 여성만이 제게 음식을 줬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결코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행복은 입맞춤과 같다.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 버나드 멜처가 한 말입니다. 상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입맞춤처럼 행복도 혼자보다 누군가와 나눌 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 먹고 살기 팍팍한데 여유가 있어야 사람들과 나누지.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깨달은 것은 여유가 있어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누고 살아야지. 부자가 되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유나 돈이 주변에 행복이 넘쳐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여유나 돈이 넘쳐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은 피자 몇 조각만으로도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비극 같던 인생도 희극처럼 아름다운 법. 인생 최고의 영화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 10년 넘게 한결같이 꼽은 영화가 있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떠오르는 영화. 1999년 상영된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작품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아버지 귀도와 어린아이 조슈아가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수용소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지요. 귀도는 자신의 어린아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마치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연기합니다.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조슈아에게는 늘 즐거운 표정을 지어 보였고 총살당하러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걸어가며 아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런 비극적인 내용의 영화 제목이 역설적이게도 인생은 아름다워라니.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고독의 즐거움에서 말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운가? 그렇다. 아름답다. 다만 그대가 걸친 것을 모두 벗어던졌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아들의 인생만은 순수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늘 웃었던 아버지 귀도. 수용소라는 처절한 현장에도 그들의 삶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웃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비극적인 순간에도 희극의 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즐거운 곳에서 웃음이 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웃음이 없는 곳에서 웃음이 피어날 때 웃음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 참는 건 이류, 웃는 건 인류라는 셰익스피어의 명언처럼 말이지요.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든 날이 있을 겁니다. 울고 싶은 날, 이 세상에서 나만 불행한 것 같은 날, 남은 힘마저 탈탈 털어 써서 서 있기조차 힘든 날, 그때 나에게 실없는 농담이라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저 씩 한번 웃어보기라도 하면 어떨까요? 살면서 인생의 비극적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귀도처럼 그 순간을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